이 채소들을 먹지 마세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김혜진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평범한 샐러드 한 그릇으로 건강을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채소를 건강한 식단의 왕관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채소가 똑같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수년간 드셨던 채소 중 일부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심장, 관절, 혈관, 심지어 뇌까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드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저는 60세 이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채소와 생명을 연장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피부를 젊게 만드는 4가지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가까운 환자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분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간단했는지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숫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들어보지 못한 진실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말합니다. 박사님,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채소가 위험할 수 있나요? 제가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몸이 더 이상 젊지 않을 때요.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이 다르게 작동하며 간과 신장이 더욱 민감해지고 혈관이 약해집니다. 30대에 잘 소화되던 것이 이제는 염증, 혈압 급등, 심지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68세의 여성 환자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정하고 미소가 아름다우며 평생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신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잡지에서 권장하는 대로 샐러드와 신선한 채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좋았지만 관절 통증, 복부 팽만감, 불면증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이 나타났지만 명백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먹었는지 파악했을 때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채소 중 하나가 그녀의 나이에는 진짜 독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을 때 2주 후 통증이 사라졌고 한 달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30대의 건강한 식단과 60대의 건강한 식단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말입니다. 몸은 변하고 음식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이제 차분하게, 패닉 없이, 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4가지 채소가 말 그대로 힘을 빼앗고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늙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4가지가 심장, 뇌, 장수를 위한 진정한 지원이 되는지도요. 하지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로운 채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위험한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삶 전체, 식단,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제 환자분들이 이 대화 후에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왜 아무도 이것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60세 이후의 사람들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팸플릿에서 똑같은 조언을 반복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다른 몸, 다른 신진대사,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간청합니다.
이 간단한 지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수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동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어쩌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편안히 자고 가벼움을 느끼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은 채소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은 식단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에너지, 생각의 명료함, 심지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양학자들이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오래된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것입니다. 제게는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광고를 신뢰한 사람들의 건강을 앗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다이어트 없이, 스트레스 없이 자신을 사랑하면서요. 제 경험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때때로 몇 가지 제품만 제거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채널을 바꾸지 마세요. 곧 4가지 인기 있는 채소를 영원히 제거해야 하는 이유와 더 오래 더 쉽게 살고 싶다면 어떤 4가지와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가 해롭다고요? 박사님, 농담하시는 거죠? 비타민의 보물 아닌가요?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게는 특히 자주 그리고 생으로 섭취할 경우 이것은 가장 교활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차분하게, 패닉 없이, 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토마토에는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하는 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것을 쉽게 처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점막이 더 얇아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간과 췌장이 한계에서 작동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산이 말 그대로 위를 안에서부터 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쓰림, 그 다음 무거움, 그 다음 만성 염증이 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 원인이 나이나 약 때문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2세의 박영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활기차고 단정하며 항상 미소를 짓는 분이셨죠. 그녀는 3개월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복통, 복부 팽만감, 졸음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위를 치료하고 식단을 조정했지만 큰 성공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빵에 토마토요. 저는 그것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단 2주 동안 그것을 제거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고 대변이 정상화되었으며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토마토는 60세 이후, 특히 위, 관절,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만이 아닙니다. 토마토의 껍질과 씨앗에는 렉틴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에서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 반응을 강화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젊은 몸은 대처하지만 성숙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분들이 토마토 샐러드 한 그릇 후에 무거움, 졸음, 손가락 부기, 관절 통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주의하세요. 혈압약, 심장약 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토마토는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일부 약물과 결합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토마토를 매일 먹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지만 매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열 처리된 것만,
찜, 구운 것, 씨앗 없는 소스로요.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은 오래 살고 토마토를 먹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먹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킬로그램 단위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소스로 먹습니다. 여기서 사는 열처리로 중화되고 씨앗은 제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산의 영양을 부드럽게 하는 올리브 오일로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토마토를 샐러드에 바로 썰고 양파와 식초를 추가하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채소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몸에게 시험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부드럽고 혈관에 유익하고 자극작용 없이 항산화제가 풍부한 다른 제품으로 간단히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6세의 이성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불만은 관절이 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어떤 연고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먹어요. 매일 신선한 채소, 특히 토마토요. 우리는 3주 동안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그 후 말한 것은 이겁니다. 박사님, 마치 관절에서 모래가 쏟아진 것 같아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채소들이 수년간 유지했던 염증이 감소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간청하는 이유입니다. 음식을 습관으로 인식하지 말고 약으로 인식하세요. 성숙한 나이에 모든 제품은 치료하거나 해를 끼칩니다. 중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토마토 없이 살아보세요. 샐러드에서 제거하고 샌드위치에 넣지 마세요. 며칠 후 일어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저녁 식사 후 무거움이 사라졌는지, 수면이 개선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다면 그것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론가로서가 아니라 수백 번 본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신선한 토마토를 통조림으로 교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나쁩니다. 마리네이드와 케첩에서 사는 식초와 설탕에 의해 강화되어 혈관과 췌장을 공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는 속이는 자입니다.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고 가볍고 다이어트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게는 특히 관절과 혈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 순수한 섬유질이고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30대에 유익한 모든 것이 60대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천연 독소입니다. 소량으로는 젊은 몸이 쉽게 중화시키지만 60세 이후에는 효소 시스템이 이미 느리게 작동하고 솔라닌이 축적되어 피로, 관절 통증, 과민성, 불면증, 일부의 경우 손가락 무감각과 가벼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환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놀랍니다. 박사님, 하지만 저는 드물게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튀길 뿐이에요. 그런 다음 밝혀집니다. 그들은 그림자가 검게 될 때까지 해바라기 기름에 튀기고 스펀지처럼 지방을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의 타격, 콜레스테롤 급등, 혈관 염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가벼운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이철수 할아버지, 전직 건설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불만은 무릎 통증, 통풍, 지속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첫눈에는 식단이 올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트밀, 채소, 약간의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채소인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지를 좋아해요. 굽고 캐비어를 만들고 사랑해요. 한 달 동안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법사예요. 무릎이 밤에 비틀리는 것을 멈췄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솔라닌에 의해 유지되던 숨겨진 염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이, 느린 신진대사, 만성질환 및 약물과 결합될 때 위험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또는 관절약을 복용하는 경우 가지는 체액 배출을 방해하고 부종을 강화하고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채소는 몸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임수가 있습니다. 가지에는 특히 부자연스럽게 겨울철에 온실에서 자극제로 재배된 경우 종종 질산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몸에서 아질산염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혈류를 방해하고 현기증, 약점, 때때로 심장 리듬의 중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가지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튀긴 것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캐비어를 만들어요. 이게 유익하지 않나요? 아니요. 가지 캐비어를 튀길 때 기름이 산화되어 자유 라디칼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혈관을 공격하고 피부를 노화시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올바르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지며 얼굴이 신선함을 잃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지는 성격이 있는 채소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해롭습니다. 식사 후 무거움, 머리에 안개, 몸의 통증을 느낀다면 아마도 그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최소 2주 동안 그것 없이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감사할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찬용 채소 같은 작은 세부 사항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가지를 포기하기 어렵다면 호박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솔라닌을 포함하지 않으며 장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호박은 간단한 해결책이 실제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험을 시도해 보세요. 2주 동안 가지, 튀긴 요리 및 모든 통조림 채소를 제거하세요. 일주일 후 수면이 더 깊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고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시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 자주 보아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60세 이후 몸이 고장 나는 것은 항상 노화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한 신호입니다.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먹이는 것을 멈추세요.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세 번째 교활한 적은 평범한 옥수수입니다. 바로 그 황금빛, 달콤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다. 그것은 여름, 신선함, 시골, 삶은 옥수수 이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숙한 사람의 뇌와 혈관에게 옥수수는 가장 위험한 채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저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옥수수는 섬유질, 비타민의 원천으로 이상적인 음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대 옥수수 품종에는 너무 많은 전분과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진짜 함정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수치가 자주 상승하며 뇌 세포가 설탕 변동에 더 민감해집니다. 옥수수의 전분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 수치를 높이고 급격한 하락을 유발합니다. 결과는 피로, 졸음, 과민성, 가장 불쾌한 것은 사고의 흐림입니다. 사람은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집중력을 잃고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먹는 무해한 옥수수죽 한 그릇 때문입니다. 73세의 김석진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전직 물리학 교수,
가장 똑똑한 사람이셨죠. 그는 위나 압력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성을 기억할 수 없고 대화의 실마리를 잃어요. 이게 노년인가요? 우리는 검사를 했습니다. 혈관은 괜찮고 분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수수 가루죽이요. 평생 먹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오트밀로 교체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추가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나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지속적인 설탕 급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옥수수의 모든 부분은 거의 설탕 한 스푼과 같지만 건강한 제품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통조림 옥수수를 좋아하신다면 거기에는 설탕, 소금, 방부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과 기억력에 대한 타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피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그네슘, 아연, 철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미량 원소들은 뇌가 정상적인 기능, 기억력, 수면을 위해 필요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옥수수를 먹으면 소량이라도 점진적으로 이러한 물질의 결핍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피로, 불안, 불면증, 현기증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은 이것이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음식 선택으로 인한 만성 고갈입니다. 옥수수는 옥수수 플레이크, 즉석죽, 팝콘의 형태로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순수한 형태의 설탕입니다. 저는 자주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팝콘을 먹나요? 대답은 글쎄요, 옥수수잖아요. 해롭지 않아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뇌혈관의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건망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수정 그릇과 같습니다. 설탕의 모든 급등, 모든 염증이 균열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게, 여러분은 단순히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스토브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불안, 두려움, 불면의 밤이 옵니다. 모든 것이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은 69세의 여성이 불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밤에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장이 머리에서 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압력, 심장,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밝혀졌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삶은 옥수수 한 그릇을 먹습니다. 이게 유익하잖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 일주일 동안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심계항진이 사라졌습니다. 옥수수가 밝혀졌듯이 설탕 급등을 일으키고 아드레날린 반응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라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옥수수는 식탁에 드문 손님이지 매일 먹는 요리가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이면 충분하며 자연 형태로만 소금 없이, 설탕 없이, 기름 없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맛있고 기름과 함께면 그냥 축제예요. 네, 하지만 이 축제는 뇌에 너무 비싸게 듭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에너지를 주는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로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우리가 유익한 4가지로 넘어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옥수수 없이 시도해보세요. 모든 형태에서 제거하세요. 삶은 것, 플레이크, 죽을요. 며칠 후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일어나기가 더 즐거워졌는지, 눈이 더 맑아졌는지 느낄 것입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체중을 위해 유익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부터 혈관과 피부를 파괴하는 4번째 교활한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는 체중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받지만
바로 그것이 피부를 처지게 하고 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무해한 채소로 가벼움과 다이어트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샐러드에 넣고 몸을 정화한다고 생각하고 물과 불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오이는 혈관과 피부의 진정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그리고 잘못된 시간에 먹을 경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숙한 나이의 몸은 수분염분 균형을 빠르게 조절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신장이 과도한 체액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특히 혈압약, 부종약 또는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이는 무엇을 하나요? 그것은 몸에 물을 밀어넣지만 혈관과 신장이 약화되면 배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부종, 눈 밑 주머니, 다리의 무거움, 두통입니다. 가장 불쾌한 것은 뇌 조직에 숨겨진 부종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무기력함, 안개, 반응 둔화의 느낌을 유발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놀랍니다. 박사님, 하지만 저는 채소만 먹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의 매일 메뉴에 신선한 오이가 있고 특히 저녁에, 아침에는 부종, 졸음, 압력이 뛰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67세의 최민정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마르고 활동적이며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붓고 머리가 무겁지만 가벼운 것만 먹어요. 채소, 케피르, 불필요한 것은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채소인가요? 주로 오이를 좋아해요. 유익하잖아요. 우리는 단 일주일 동안 그것들을 제거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종이 사라지고 압력이 안정되었으며 머리의 무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기억하는 문구를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물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보내지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이는 가벼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네, 95%가 물이지만 이 물은 구조화되지 않았고 세포를 수분 공급하는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과하는 액체이지만 신장과 혈관 기능이 손상되면 조직에 남습니다. 게다가 현대 오이는 종종 질산염으로 재배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성숙한 나이에 더 느리게 흡수되며 소량이라도 약점, 수면장애,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오이는 미네랄,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을 씻어냅니다. 바로 이것들이 심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많은 오이를 먹으면 심장 장애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저는 단순히 신선한 채소를 과도하게 먹었기 때문에 부정맥이 나타난 수십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모든 세포는 수분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오이를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질 거야?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염분 균형 장애로 인해 오이는 피부에서 미량 원소를 끌어내어 피부를 처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식물에 물을 주지만 비료 없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은 있지만 시듭니다. 따라서 제발 외적인 단순함에 속지 마세요. 채소는 다릅니다. 일부는 치료하고 다른 일부는 힘을 훔칩니다. 60세 이후에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모든 요리는 몸을 도와야 하지 반대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움과 명료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이를 드물게 그리고 오직 오전 중에만 드세요. 저녁에는 절대로, 특히 취침 전에는 안 됩니다. 부종, 심부전 또는 고혈압 경향이 이미 있는 경우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저녁 식단에서 오이를 제거하면 3에서 4일 후 아침 부종이 사라지고 활력이 나타나며 피부가 신선해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몸이 과도한 물과 싸우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제 주요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채소 모두 토마토,
가지, 옥수수, 오이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나이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현명하고 민감해졌습니다. 다른 지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작용하는 채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회복시키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활력을 되돌립니다. 저는 이 4가지 채소를 성숙함의 두 번째 숨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몸이 다시 쉽게 살도록 돕습니다. 지금 제발 기억하세요. 신선하고 녹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바로 이 신선함 뒤에 여러분의 피로의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매일 먹어야 할 첫 번째 유익한 채소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혈관을 정화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빛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몸을 점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이 조용한 스위스 시계처럼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비트로 시작하세요. 네, 바로 모든 시장에 있는 그 단순한 빨간 것입니다.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헛됩니다. 이것은 정화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는 채소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말한다면 박사님, 노인이 더 살아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비트. 왜 정확히 비트인가요?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60세 이후 몸은 내부 윤활유를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관이 덜 탄력적으로 되고 혈액이 더 두꺼워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마치 모터가 낡은 기름으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비트는 자연 정화제, 조절기, 재생기가 한 몸입니다. 그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압력을 낮추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그들은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분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주일에 최소 3번 비트를 먹는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이유입니다. 머리가 돌지 않고 귀 울림이 사라졌고 아침에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71세의 박영호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무기력함과 현기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압력이 뛰고 기억력이 악화되었습니다. 박사님, 아마도 나이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혈액은 시럽처럼 두껍습니다. 부드럽게 해야 해요. 매일 아침 삶은 비트 작은 조각, 말 그대로 몇 숟가락을 먹도록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빛나며 왔습니다. 박사님,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편안히 자요. 그것은 단지 비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의 기적은 혈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베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독소를 정화하고 소화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60세 이후 간은 느리게 작동하여 대사산물, 약물, 지방을 축적합니다. 비트는 말 그대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시냇물이 돌을 정화하는 것처럼요. 덕분에 피부색이 개선되고 칙칙함이 사라지고 가벼운 홍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많은 여성들이 피부가 회색이 되고 머리카락이 부서지기 쉽다고 불평합니다. 종종 원인은 화장품이 아니라 간이 과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트를 추가하면 몇 주 후 얼굴이 더 신선해지고 눈이 더 맑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비트를 무심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은 규칙성과 절제에 있습니다. 하루 2에서 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강판에 간 삶은 것, 구운 것, 사과와 함께 스무디 형태로요. 주요 사항은 튀기지 말고 식초를 추가하지 마세요입니다. 여기 혈관을 위한 가벼운 운동처럼 작동하는 간단한 조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구운 비트 주스 반 잔을 물로 1대1로 희석하여 마시세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세요. 며칠 후 몸이 깨어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혈액이 더 생생해지고 기분이 고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비트는 조용한 치료사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 않지만 깊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단순히 옆에 있는 오랜 친구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가 설탕을 올린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신화입니다. 적당량에서는 포도당 수치를 조절합니다. 설탕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도 먹을 수 있지만 설탕, 기름, 식초 없이요.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뜻한 보르시 한 그릇 후에 뇌가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면? 왜냐하면 모든 숟가락은 자유롭게 숨쉬는 혈액 한 방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피로에 대한 부드러운 약입니다. 그것은 몸의 가벼움을, 머리의 명료함을, 영혼의 평온함을 되돌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요. 시도해보세요. 비트를 준비하고 잘게 썰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레몬 주스를 소금 없이 추가하세요. 3일 연속 이것을 드세요. 몸이 감사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특정 나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단순히 다른 채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간청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비트로 시작하세요. 이것은 정화, 갱신, 무거움 없는 삶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뇌의 젊음을 문자 그대로 연장하는 채소가 존재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브로콜리라고 부를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불신으로 그것을 대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맛도 없어요? 그저 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뇌 노화의 황금 열쇠입니다. 브로콜리는 자연 항산화제 농축물입니다. 그것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뇌와 혈관 세포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입니다. 그것은 청소부처럼 작동합니다. 오래된 세포를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고 뉴런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60세 이후 염증은 기억력과 명료함의 주요 적입니다. 그것은 통증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신경 연결을 파괴하여 사람이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산만해지고 피곤해집니다. 브로콜리는 말 그대로 이 내부 화재를 진압합니다. 저는 종종 그것을 더위 후의 시원한 비와 비교합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몸을 식히고 뇌가 숨을 쉬도록 돕습니다. 73세의 이동욱 할아버지, 전직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단정했지만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사님,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친구 손자의 성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는 이미 비타민,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였지만 식단은 습관적이었습니다. 빵, 감자, 고기, 약간의 오이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100g의 약간 찐 브로콜리를 추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개가 거친 것 같아요. 눈이 더 맑고 생각이 더 빨라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브로콜리는 뇌 영양을 개선하고 글루타티온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몸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덕분에 뇌가 독소를 정화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몇 주 후에 다음을 알아차립니다. 수면이 더 깊어지고 기분이 고르고 기억력이 더 안정적이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반응이 향상됩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멈추지 않고 단어를 더 빨리 기억합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갑상선을 지원하며 이는 전반적인 톤과 기분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세 이후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호르몬 불균형조차도 사람을 피곤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브로콜리에는 칼로리가 거의 없지만 섬유질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장을 정화하고 바로 거기서 행복과 평온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요. 건강한 장,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강미숙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돌보는 여성이지만 항상 걱정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제안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 주스와 함께 일주일에 3번 브로콜리를 드세요. 3주 후 그녀는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음식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듣는다면요. 약도 아니고 다이어트도 아니라 사랑으로 준비된 간단한 녹색 가지입니다. 브로콜리가 이익을 가져오려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익히지 마세요. 끓이거나 4에서 5분 이하로 찌세요. 그러면 모든 효소가 보존됩니다. 약간의 기름을 추가하세요. 지방은 뇌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 A와 K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이고 기억력이 약해졌고 불안감이 나타났고 기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나이를 탓하지 마세요. 아마도 뇌에 녹색 연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최소 10일 동안 식단에 브로콜리를 포함시켜 보세요. 결과가 놀라울 것입니다. 간청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유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안개 없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제 관찰에 따르면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더 젊어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고 자신감 있고 살아있는 시선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올바른 영양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작은 의식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최소 한 숟가락의 찐 브로콜리를 음식에 추가하세요.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한 달 후 피로가 필수가 아니며 나이가 선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제 경고하고 싶습니다. 모든 녹색 채소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는 세 번째 유익한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품종을 선택하거나 잘못 준비하면 반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채소는 종종 평범한 녹색 채소와 혼동되지만 바로 그것이 혈관 노화를 늦추고 몸의 이동성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심장의 조용한 의사라고 부르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고 강하게 냄새가 나지 않고 열정을 일으키지 않지만 혈관과 관절을 문자 그대로 점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맛이 없고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녹색 잎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은 마그네슘, 칼륨, 엽산,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는 이러한 물질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그들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계 기능을 개선하고 관절 염증을 예방합니다. 비트가 정화제이고 브로콜리가 뇌의 보호자라면 시금치는 심장과 관절에 길들이는 자입니다. 자연적 내부 리듬의 조절기요. 그것은 심장이 부드럽고 고르게 뛰도록 돕고 관절이 통증 없이 움직이도록 하며 몸이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가 처음 환자들에게 시금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박사님, 제가 토끼예요. 풀을 씹어야 하나요? 하지만 한 달 후 거의 모두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더 평온해졌고 머리에서 두드리는 것이 멈췄고 무릎이 삐걱거리는 것을 멈췄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의 정태호 할아버지, 전직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압력과 무릎 통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압력이 뛰었고 관절이 아팠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으로 과부하를 주지 않았고 무엇을 먹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표준입니다. 감자, 고기, 빵, 때때로 샐러드요. 간단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한 줌의 시금치, 신선하거나 약간 찐 것을 먹으세요. 박사님,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회의적으로 말했지만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3주 후 미소를 지으며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릎이 아프지 않고 압력이 고르고 더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시금치는 자연 기원의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그들은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 물질이 혈관을 확장하고 압력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평온의 미네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불안을 제거하고 심장이 중단 없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60세 이후 마그네슘은 특히 빠르게 씻겨 나갑니다. 약물, 커피, 스트레스 때문에요. 사람은 심장이 멈추고 불안이 증가하고 근육이 경련한다고 느낍니다. 시금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시 고르게 숨을 쉽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채소는 정기적으로 먹으면 말 그대로 몸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일주일에 3에서 4번작은 다발이면 충분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에 생으로 먹거나 약간 찐 것으로 먹되 튀기거나 소금을 치지 마세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타민이 손실됩니다. 단순히 끓는 물로 헹구거나 따뜻한 요리에 추가하세요. 시금치에 또 다른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을 보호합니다. 그것에는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이 혈관이 아니라 뼈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시금치가 동시에 뼈를 강화하고 플라크 형성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말합니다. 시금치는 몸과 평온함 사이의 녹색 다리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폭력 없이 작동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밤에 경련, 부정맥, 두통 또는 불안감으로 고생하신다면 시금치를 추가해 보세요. 스무디나 오믈렛에 몇 입만 넣어도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시금치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이는 남성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더 쉽게 견디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균형을 회복시키는 드문 제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월과 함께 잃어버린 조화의 감각을 몸에 되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이나 점심에 한 줌의 시금치를 추가하세요. 며칠 후 수면이 더 깊어지고 관절이 덜 뻣뻣하고 기분이 고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전에 염증과 싸우는 데 쓰였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세요. 성숙함은 고통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요구합니다. 시금치는 불필요한 말 없이 힘을 주는 자연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매일 먹어야 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익한 채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수의 엘릭서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장 기능을 돕고 심장을 강화하며 심지어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이것은 제가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채소입니다. 이것은 마늘입니다. 네, 바로 그 단순하고 강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약입니다. 그것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지어 암세포와 싸웁니다.
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마늘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심혈관 질환에 덜 시달린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독특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에서 플라크를 녹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압력을 정상화하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또한 마늘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작은 마늘 한 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심지어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오래된 노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늘이 뇌혈관을 정화하고 산소 공급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으깨고 5분 동안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먹거나 요리에 추가하세요. 이것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냄새가 걱정되시나요? 먹은 후 파슬리를 씹거나 레몬 물을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4가지 해로운 채소, 토마토, 가지, 옥수수, 오이를 제거하고 4가지 유익한 채소, 비트,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로 교체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몇 달 안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에너지 넘치고, 더 맑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제발 이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